시계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되게 인스타 분들은 안 보이시죠? 그 여기 유튜브 오시면 되게 귀여운 오리 시계를 제가 달았어요. 승모근 좌, 하체 좌, 승모근 좌. 너무 웃겨. 요새는 무슨 좌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신기하다. 좌. 그러하오. 감사하오. 신기하네. 꼬북좌, 왕눈좌, 단발좌. 이런 게 다 있구나. 어, 몰랐어. 네, 소설가 정유정 분이 거의 뭐 유일한 가장 유명한 정유정 님이시고. 아무튼, 네, 요새는 무슨 좌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저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라이브 켠지 얼마 됐죠? 라이브 켠지 몇 분째지, 지금? 한참 그래도 주접을 좀 몇 분 동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저 지금 몇 분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인스타분들 들어왔습니까? 구독하셨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네, 마비로 아팠던 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음, 뭐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아팠던지 말던지 뭐 남들이 뭔 상관이야. 내 인생 망하는 거지 뭐.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독립적이잖아요. 저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아파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아팠던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신기한 게 뭐랄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보다 아픈 사람이 되게 많아. 저 아팠을 때 느꼈던 게, 저도 아파요. 저도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 되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성님도, 군대에서 마비였었다.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겁나고 무섭더라.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파본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애나 사고나 이런 게 되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정말 우리 가까운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없게 다쳐가지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한 2달 정도 못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정상 생활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한 3-4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 4달?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아니 뭐 내가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뭐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히고 그랬던 것도 아니야. 잠시만요. 인스타 분들이 계속 헤매셔서 인스타에 공지를 좀 제대로 걸어볼게요.
네, 아무튼 나 아팠어 하면 갑자기 갑분싸 되고 그죠? 그럴 때도 있고. 음, 도현님이랑 재영님이랑 되게 기억해 주시네요. 아니 저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랐어요. 제가 뭐 쉽니다, 아픕니다, 뭐 이렇게 좀 건조하게 얘기하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좀 오픈하고 그런 정도였지 막 완전 제가 막 무슨 뭐 암투병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그런 대단하게 제가 막 아프다고 막 너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팠습니다. 못 걷네요. 마비가 옵니다. 못 걷습니다. 네. 오늘 못 걷는 다리 저는 동영상입니다. 못 걷는 일지. 그냥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글을 또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기억 못할 줄 알았어. 그리고 관심도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기억한다, 지켜봤다, 안쓰러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나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또 각설하고도 얘기하면 뭐냐면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 내가 하루 아침에 내가 아니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물론 머리로 알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 정말요? 이겨내는 거 보고 팔로우, 진짜요? 그때 하셨구나, 팔로우를. 반갑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지. 뭐, 우리는 뭐 언젠가 죽고, 다치면 장애인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굉장히 와닿게 느꼈거든요.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저는 진짜, 막 자랑이라고 하긴 뭐한데, 운동을 늘 그냥 중간 이상은 했어요. 몸을 움직이거나 몸을 다루고 뭐 건강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항상 건강한 축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고 중고등학교 항상 체육은 전 과목 만점이었고 6년 내내 체육이 만점이었고 6년 내내 체육 반 대표였거든요. 저는 체육을 제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내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음, 아프다? 물론 뭐 열나고 아프고 알지 그런 거 아는데 예를 들어 뭐 깁스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깁스를 하면 그래도 뭐 한 달 동안 목발도 짚고 하면서 막 이래 본 적도 없어. 어디 부딪히고 막 그랬는데 어디 깨져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그렇게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어디 갈 수 없다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살면서.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하루아침에 마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야, 그 전날에 열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열이 막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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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이상해.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통 열 나면 지끈지끈 으슬으슬 어, 몸이 왜 이러지? 이러다가 그냥 그냥 그러다 좀 많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에서 뭔가 기운 같은 게 빠져나가는 쎄한 느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되게 쎄한 느낌? 그게 있었어요. 이거 좀 진짜 이상하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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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이거 뭐지? 하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좀 웃기게 설명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원피스 일본 만화 원피스 보면 악마의 열매를 먹은 주인공이 해로석에 닿으면 힘이 빠진다 이러면서 힘을 못 쓰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거든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잘. 그냥 그냥 힘이 안 들어가 몸에. 그냥 너무 피곤해서 몸에 힘이 없다 같은 느낌이 아니라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열이 너무 나고 하는데
네네네, 루피가 바닷물 들어간 느낌, 진짜 그 느낌. 그게 무슨 느낌인지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아는. 그랬다가 근데 그때 또 주말이었고 너무 늦은 밤이었어요. 그때 막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졸리고 그러니까 일단 잤거든요.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눈 뜨자마자 사람이 그냥 뒤척뒤척하고 기지개도 켜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몸이 좀 이상한 거야. 몸이 어? 근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한 방에 바로 막 이상하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담 걸린 것처럼 빡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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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게 안 돼. 그 핸드폰을 일단 찾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핸드폰이 잘 안 쥐어지는 거예요. 어? 별 생각 안 들어. 그냥 멍해. 뭐지? 어? 그래서 손을 제가 제 손을 이렇게 보잖아요. 손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여러분 잼잼 해보세요. 이게 안 된 적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잼잼이 안 된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신생아 이렇게 되는 거 이후에?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너무 그냥 진짜 막 무섭다, 공포다 이런 느낌도 느낌인데 그런 느낌조차 안 들어. 그냥 진짜 그 물음표. 어?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뭐야? 뭐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며칠에 걸쳐서 마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신에 걸친 마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손끝에서 시작을 했다가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다가 팔을 쓰는 게 힘이 안 들어가니까 물통이나 컵 같은 거를 놓치고 막 제가 그때 진짜 아끼는 컵 깨먹었거든요. 아씨.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다리가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갑자기 못 걷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도 못 해봤죠? 아니 뭐 깁스를 하고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그냥 안 움직여요. 그냥 안 움직여요.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막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잘못 팔 베고 자면 가끔 피 안 통한다는 말 쓰잖아요. 막 엄청 주나가지고 내 팔 아닌 것 같고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팔이. 이게 안 되고 다리도 막 사람이 걸을 때 다리를 내딛어야 걷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내딛어야 걷잖아요. 이게 안 돼요. 발을 앞으로 뻗는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멘붕인 거야. 등이 안 올라가. 이렇게 그냥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 엄청나게 이것저것 찾아봤거든. 근데 정신은 너무 멀쩡해. 정신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그런데 몸만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점점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점점 죽어가는 그런 느낌? 몸이 굳어가는 그런 느낌?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하루 이틀만 안 가도 몸이 좀 많이 굳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움직임, 잼잼이나 걷는 거 이거를 몇 달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근육이 엄청나게 죽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마비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막 엄청 찾아봤어요. 엄청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음, 처음에는 보폭이 줄어든대요. 사람이
힘차게 세게 걷고 잘 걷고 그러면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보폭이 줄어. 그리고 걷는 속도가 줄어. 그러면서 이렇게 주춤주춤 걷기 시작한대. 그 다리를 절고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더 안 들어가면 그 몇 걸음 못 걷고 이렇게 토독토독 걷다가 주저앉는다는 거야. 그러다가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면 그땐 하반신 마비로 치는 거지. 그래서 아 이게 하반신 마비 혹은 못 걷고 이런 거의 기준이고 단계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점점 못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되게 어눌했어요. 다리가 잘 안 움직여서. 보폭을 앞을 내딛어야 보폭이 가능한데 내딛는 게 안 되니까 어정쩡하게 걷게 돼요. 근데 점점 그 보폭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제 발의 반만큼만 걸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신발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걷잖아. 신발보다 보폭이 더 크잖아. 근데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 보폭이 내 신발의 절반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최선이었어. 근데 이것도 그나마 이렇게 걷다가 한 점점 더 마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 두 걸음 걷고 주저앉고 세 걸음 걷고 주저앉고 그러는 거야. 다리 양쪽에 내 몸을 지탱하는 힘 자체가 마비로 힘이 안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아요. 걸으면서 주저앉아. 걸으면서 하나 보들보들 둘 보들보들 셋 다시 일어나서 하나 이렇게 걷지도 못해. 하나 둘 셋 둘 풀썩 이렇게 하나 둘 풀썩 하나 둘 셋 풀썩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어떡하라는 거지?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뭐 알아야 되잖아. 이게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고 병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하려고 뭐 세브란스니 뭐니 뭐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하는데 뭐 추측되는 것도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것 같다. 신경계통 일종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열이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열이 엄청나게 한 번 나면서 뭔가가 좀 삐꾸가 난 거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긴 거죠. 뭐 아니면 어떤 외부 감염이었을 수도 있고요. 원인을 모른대. 근데 내가 동네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세브란스 갔었거든요. 세브란스 가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다 받았어요. 세브란스 신경외과 입원해가지고 몇 날 며칠 입원해서 진짜 피를 진짜 한 통을 완전 이렇게 뽑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심지어 제가 척수 천자까지 했거든요. 척수 천자가 뭐냐면 그 척수액을 생으로 뽑는 건데 그게 마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진행을 해요. 아예 생으로.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식당 가면 되게 굵은 쇠젓가락 있죠. 식당 갔을 때 가운데가 관처럼 비어있는 되게 굵은 쇠젓가락 있죠. 그런 정도 되는 쇠젓가락을 등에 꽂거든요. 네, 척수 뽑아서 검사하는 거. 등에 꽂아요. 그 바늘을. 근데 저는 완전 정신이 쌩쌩해요. 마취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뭐 재우지도 않고 그냥 전혀 안 해요. 그냥 맨정신으로. 네, 그냥 누우라고 해서 뽑았더니 너무 아파서 소리도 안 나. 근데 진짜 해보셨구나. 진짜 너무 그냥 말이 안 될 정도로 아파요. 이게 내 척추 사이로 뭔가 되게 굵은 그 주사기 바늘만 들어와도 그리고 가끔씩 주사 바늘이랑 링거 바늘이랑 굵기 다른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주사 바늘 되게 얇은 거 들어와도 아 이렇게 느껴지고 링거 바늘은 이렇게 꼽는 링거 바늘은
되게 굵어서 주사 바늘보다 훨씬 굵어서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그 링거 바늘보다 몇 배는 굵어요. 진짜 그 젓가락만 해요. 그 젓가락 같은 꼬챙이를 허리에 꽂는데 그냥 생으로 꽂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가니까 돌리면서 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꾸덕 해요. 진짜 꼬챙이를 이렇게 꾸덕꾸덕꾸덕꾸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뭔가 내 허리에서 톡톡톡톡 터지는 소리가 느껴져. 몸에서. 그 처음에 주사바늘 예방주사 같은 거 맞을 때 엉덩이나 팔에 주사 맞을 때 피부를 뚫고 톡 들어가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나는데 우리는 주사 맞을 때는 이렇게 피부만 한 번 톡 하고 들어가서 지방층이나 근육층에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척추천자는 뭔가를 뚫었구나, 또 들어가는구나, 뚫고 들어가는구나. 이게 계속 느껴져요. 그러니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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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게 한 5번 넘게? 끄득끄득끄득 그 느낌 알죠? 그죠, 그죠? 역대급. 네,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 꿈이야? 약간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게 아예 현실 감각이 없고 사람이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슬퍼야 슬프거든요. 근데 슬프고 그것 자시고도 없어. 그냥 그런 느낌? 그 엄청 아파서 남자 간호사들이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 침대에서 간호사분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네 진짜 그냥 사람이 넋이 나가요. 너무 아프니까 진짜 그거를 그냥 뭐 살에 이렇게 꽂는 것도 아니고 척추 사이에 젓가락을 꽂잖아.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걸 꽂아놓고 잠깐 꽂고 주사 뿅 끝 이게 아니라 꽂아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바늘을 꽂아놓고 척수 물이 톡톡 떨어져 흘러나오는 거를 한 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한 컵 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뭔가 그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쎄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빠져나가는구나. 그 헌혈해보신 분들 알죠? 헌혈바늘 진짜 굵잖아요. 그리고 헌혈하면 뭔가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그 쎄한 느낌 있죠? 차가워진다 그래야 되나? 뭔가 나가고 있구나 그 느낌이 뭔지 알죠? 근데 그게 척추에서 들어요. 척추 그 등허리 쪽? 그쪽인데 와 진짜 네, 이러다 마비 더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고, 전 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여기가 디스크 지나가는 곳이잖아. 내가 만약에 아파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해버렸다가, 만약에 디스크 잘못 찌르면 난 진짜로 하반신 마비가 오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니까,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아픈데, 비명도 지를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진짜 새끼 강아지를 누가 두들겨 패고 있는 소리 같은 소리만 제 입에서 이빨 사이로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울지도 못하겠어. 병신 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치거든요. PTSD도 너무 너무 무서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척추에 찔러넣는 주사 바늘들은 네, 링거하는 카테터보다 훨씬 굵고, 그쵸? 맞아, 맞아, 맞아. 이러다가 더 마비 오겠다. 이러다가 더 병신 되겠다. 그 느낌. 척수천자는 잊을 수 없는. 근데 막 엄청 투병하시는 분들은 그거 되게 익숙하게 받는 분들도 계신다고. 전 절대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엑스레이, CT, MRI, 피검사에 각종 모든 검사 뭐 다 해봤는데 전부 정상이래. 전부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이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해서 했던 게 척수천자거든요. 근데 그걸 해도 정상이 나왔어요. 돌아버리겠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못 걷고 자꾸 주저앉고 있는데 여기서 더 마비가 진행이 되면 화장실을 못 가린다 그러거든요. 마비 진행 단계를 보면 하반신 마비가 제가 아까 말했던 보폭이 줄어들고 다리를 절면서 점점 못 걷게 되는데 주저앉다가 그 마지막 단계가 화장실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가리는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거기까지 진짜 가기 싫었거든. 그래서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여기서 계속 마비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진짜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타고 내려갔다가 타고 올라갔다가 손이 마비됐다가 다리가 마비됐다가 하루는 허벅지 쪽이 뭐 안 움직였다가 하루는 발끝이 안 움직였다가 마비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대. 병원에서도 모른다 그랬어. 그러면서 세브란스 의사가 하는 말이 신경 쪽으로 발병률을 모르는 병이 엄청나게 많다고. 사실 지금 현대의학으로 밝히는 게 굉장히 일부고, 특히 신경 쪽은 정말 정말 극소수밖에 밝혀지지 않았고, 당신처럼 영문도 모르고 아파서 검사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도대체 할 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검사도 없고,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원인도 없고, 쓸 수 있는 약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집에 가는 사람이 정말 많대. 전국에서 그런 사람이 늘 온대. 천지백갈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야. 근데 뭐, 아,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인구수 대비 얼마나 되겠냐고. 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제 주변에서 살면서 제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지. 처음에는 길랑바레인 줄 알았어요.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특정한 어떤 감염이 진행이 되면 그 감염 때문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길랑바레랑 너무나 유사한데 그 길랑바레 검사했더니 길랑바레도 아니래. 그리고 몇 가지가 또 다르더라고, 증상이. 그래서 대체 뭘까? 대체 뭘까? 뭐 원인도 모르겠고, 근데 병원에서는 너 손 쓸 수가 없다. 길랑바레면 내가 길랑바레 관련해서 약이라도 처방해 주는데 너 길랑바레도 아니다. 너 집에 가라. 해가지고 다리를 절고 마비가 오는 그대로 그냥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짧은 병원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이. 뭐 어떡하자는 건가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차라리 길랑바레면 약이라도 쓰지, 차라리 그런 내가 알 수 있는 병이면 뭐라도 했을 텐데 라고 제가 저를 되게 많이 원망했었어요.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유럽 여행 갔던 거, 스쿠버 갔던 거, 막 바다를 헤엄쳤던 거, 그런 것들을 쭉 동영상이랑 사진을 쭉 보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막 눈물이 막 엄청 나지도 않아. 그냥, 왜냐면 나는 하고 싶은 걸 진짜 다 했거든. 해볼 걸, 가볼 걸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지금 당장 죽어도 그때 이상으로 못했을 거야 라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그래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뭔가, 아, 아쉽다, 해볼 걸, 이런 건 없었어. 연애 못했다, 이거 빼고는. 그래서, 와, 답이 없네? 그랬었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마비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소변은 그래도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집에 오고, 네,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진짜 그냥,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밖에 못했어요. 진짜 내가 딱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직도 기억나. 내가 세브란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딱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 지금 만약에 마비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근데 그런 식으로 마비가 진행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죽냐면 마비가 점점 올라오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서 죽는 거지. 정신이랑 다 멀쩡해. 다 멀쩡한데 그냥 몸이 제 기능을 못해. 그래서 나중에는 뭐 폐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비가 오게 되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몸이 죽는 거. 그렇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관련된 문헌이나 해외 논문이나 이런 거를 진짜 닥친 대로 다 읽었어요. 응, 그런 식으로 죽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약 없다? 알 수 있는 병명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게 너무, 그냥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며칠 전까지 멀쩡하게 살았는데,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무튼 그런, 네, 약간 루게릭 비슷하게. 근데 루게릭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못 움직여. 그냥 진짜 식물처럼, 공주처럼 그냥 가만히 못 움직여. 그냥. 웃기,
너무 기가 막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이게 마비라는 게 또 그냥 안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같이 왔어요. 처음에는 뭐야 왜 안 움직여 이랬는데 나중에는 자결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항상 차가워요.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이 차가운데 발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결통. 근데 그게 진짜 진짜 불로 지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너무 뜨거운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았어. 딱 정강이까지 무릎 밑까지를 너무너무 뜨거운 물, 약간 그 목욕탕 되게 뜨거운 물 있잖아요. 대전 목욕탕 가면 엄청 뜨거워서 발가락만 담그고 아 뜨거 못 들어가겠다 하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에 정강이까지 늘 담겨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더 뜨거워지던지 조금 따뜻하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결통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나? 아무튼 내 열탕 아무튼 그런 너무 발이 뜨거워. 근데 실제로 만져보잖아? 그럼 발이 안 뜨거. 난 내 발에 열이 나는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도 발 만져봐라 너무 뜨겁다. 나 발 만져보고 하잖아? 안 뜨거. 기가 막혀버리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 진짜. 발이 너무 뜨거운데 안 뜨거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뜨거웠냐면 울트라셋까지 처방을 받았거든요. 통 자결통이 자꾸 오니까 자다가 깨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뜨거우면서 저릿저릿거리는데 발은 안 움직이고 찌르는 것 같았어. 너무 뜨거우면서 찌르는 느낌? 그러니까 아프니까 자다가 깨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울트라셋이라고 진통제 중에 가장 강한 진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처방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약국에서 받을 수 없는 약이 울트라셋이에요. 근데 그걸 처방받아서 몇 달을 먹었던 거죠. 그 정도였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된 얘기냐고요? 2년도 안 됐어요. 1년 반? 1년 반 좀 됐나? 2년 안 됐어요. 2년 가까이 되어가는 1년 반? 아니, 현성님, 아니에요. 그 현성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그 진통제. 아무튼 저는 울트라셋이라는 진통제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쵸? 그때 병원비 좀 깨졌죠. MRI, CT, 세브란스에 별거 다 있으니까 병원비도 좀 깨지고, 쓸 수 있는 약이 없대. 언제 좋아져요? 모른대. 병명이 뭐예요? 모른대. 저는 그 마비가 어디까지 올까요? 모른대. 그럼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른대. 저 마비가 자꾸 진행이 되는데요. 모른대. 집에 가래. 집에 갔어. 발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파. 자다가 깨. 울어. 자다가 깨고 막 울면서 기어가서 울트라셋을 주섬주섬 챙겨 먹고 기절하고 그랬었어요. 하루아침에. 운동하고 모델하고 16개국을 돌아다니고 혼자서 막 여행도 다니고 창업한다고 그때 막 한창 물건 사입해서 이제 이런 창업을 해야지라고 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죠. 정말 하루아침에.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막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아찔해요. 야구선수 하려고 다쳐서 그러셨구나. 저는 뭐, 인라인 타거나 야구를 하거나 그런 거, 서핑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진짜 밥 한 번 잘못 먹어서. 그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병원 침대에 누워서나, 아니면 그때, 이렇게 마비된 몸을 딱 가만히 이렇게 뉘어서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뭘 놓쳤을까? 내가 살면서 아쉬운 게 뭘까? 뭐가 아쉬울까?
두 가지가 떠올랐더라고. 첫 번째는 아,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창업을 못했네. 오픈 못하고 죽는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 그거랑 또 하나는 연애 못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아씨, 나 웨딩드레스 아직 못 입어봤는데, 야 연애 못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웃기죠? 그 와중에 연애 내 꽃다운 나이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걸로 진짜 감사한 거죠, 그죠? 후유증이요. 후유증은 후유증을 극복한다 뭐 이런 거까지도 애매한 게 그냥 정말 너무 서서히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서서히. 진짜 무슨 존버 그래프 마냥 진짜 진짜 서서히. 확 또 서서히. 확 또 서서히. 진짜. 그래서 그게 또 후유증이 뭐냐면 뒷목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게 있거든요. 뒷목이 너무 뜨거워. 열이 나는데 뒷목에서 열이 나. 그래서 아침 드라마 시어머니 빙의해서 뒷목 잡고 혼자 밖에 주물주물 뜨거워 아파 뜨거워 막 이러고 진짜로 진짜 열이 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유증이라면 제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화가 나거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요 뒷목에서 열이 나면서 두통이 오고 좀 대략적으로 몸이 좀 멍해져요. 그리고 막 하여튼 되게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척수천자를 하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척수천자를 한 사람들 중에 이제 또 사람마다 굉장히 그 되게 다른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토하 그 척수천자 하고 나면 이게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차렷 아니면은 이 자세로 진짜 최소 6시간 동안 돌부처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진짜 토하고 난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 뇌 척수액을 뽑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뇌가 있잖아요. 그럼 뇌가 그냥 두개골 안에 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뇌척수액이라는 게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노른자면 척수액은 흰자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개골, 계란 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뇌척수액이 콩나물처럼 쭉 이렇게 뼈 타고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인데 콩나물 줄기같이 쭉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뇌랑 척수거든요. 그래서 그 콩나물 줄기인 등 어딘가에 굉장히 큰 카테터 바늘을 꽂아가지고 계란 흰자, 뇌 척수액을 뽑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든대요. 좀 많이 뽑거든요. 압력이 줄어들어서 뇌가 부풀어. 무슨 말이냐면 흰자가 없어지니까 계란이 닫혀있기 때문에 두개골이 닫혀있기 때문에 두개골 내의 압력은 일정하잖아. 근데 계란 흰자가 뽑혀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른자가 부풀어요. 그러면서 노른자가 그러니까 내 뇌가 두개골이 닿는데 물리적으로 뇌가 부풀어서 그래서 머리를 흔들거나 움직이면 실제로 머리 깨질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실제로 그렇게 진짜 골이 깨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어. 미치겠는 거야. 진짜 뇌가 두개골에 닿아서 생기는 두통이 뭔지 모르죠. 저도 몰랐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 느낌이 차원이 달라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냥 척수 천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뇌척수액이 다시 만들어져서 그 압력이 회복되기까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3, 4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꽤 걸려요. 그리고 얼마나 뽑았느냐?
아니면 사람마다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그때 사람마다 또 컨디션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헌혈을 하고서 헌혈 권장하는 그 다시 재헌혈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막 그렇게 하는 그것도 다 다르듯이. 또 그래가지고 어, 그때의 두통은 네, 뇌척수액 리필 될 때까지. 그죠. 아니, 뇌가 부풀어서 두개골이 닿는 거 생각해봤어요? 난 생각도 못 해봤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걸 내가 겪었다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 저는 수면제 이런 것도 안 써주고. 왜 안 써줬지? 수면제 써주는 방법이 있나요? 나 왜 몰랐지? 너무 억울한데? 저는 그때 완전 쌩이었어요. 완전 쌩쌩하게 완전 쌩 정신으로 뽑고 완전 쌩 정신으로 두통 겪고 완전 쌩 정신으로 이러다 기절하고 잠들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머리 안에서 누가 뇌쥐어짜 하는 느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망치로 빵! 이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이게 아 머리 아파가 아니라 진짜 내가 겪었던 두통은 두통이 아니구나. 진짜 제가 살면서 아 맞아.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 뇌척수액 관련해서 척수액을 뽑았을 때 뇌척수액 부족으로 그 두개골 관련해서 두통을 가장 느끼기 쉬운 그 종이 젊은 여자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좀 되게 심하게 느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고. 심했죠. 근데 제가 뭐 나이 제가 남자로 살아본 적도 없고 나이가 더 많아져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무튼 그 척수천자 후에 뇌척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두통을 느끼는 정도를 나이와 그 연령과 성별로 정했을 때 젊은 여자가 가장 취약하다. 그러니까 너는 좀 심하게 두통을 느낄 거다. 그렇게 알고 각오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내가 그때 어떻게 그걸 그랬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하여튼 그래서 몸은 마비로 안 움직이지. 못 걷지. 근데 자결통이 느껴지지. 그리고 두통 엄청 느껴지지. 손도 잘 안 움직이지. 근데 한 번씩 또 막 제가 예전에 걸렸던 공황장애가 또 도질려 그러는 거야. 거기서 공황장애까지 같이 도질려 그래. 그 정도로 힘들면 공황장애 도져도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이게 진짜 이런. 그 한 번은 세브란스 검진 정기 검진 갔다가 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기하다가 발작같이 왔다 그래야 되나? 발작 같은 게 왔어요. 그게 뭐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공황장애 발작이랑 뭐 몸 마비랑 같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뭐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몸은 마비가 되니까 못 움직이게 생각 이렇게 껄떡껄떡껄떡껄떡 이러고 있는 거지. 세브란스 대기 의자에 앉아서 그 대기실 있잖아. 그 약간 그 큰 TV 화면 있고 옆에 누구 의사 누구분 대기 누구 쭉 쓰여 있고 사람들 의자 쭉쭉쭉쭉 있고 그땐 코로나도 없어가지고 코로나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쭉 앉아서 자기 이름 호명하면은 너 땡땡 의사분 몇 번 방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데 있잖아. 거기 앉아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핸드폰 치고 어쩌고 그럴 수도 없어. 그리고 근데 여긴 병원이고 난 죽어가는데 나 혼자 있잖아. 근데 옆에 간호사 의사 다 있는데 내가 아프다는 말을 못하니까 여기 여기서 내가 죽어가는 걸 아무도 몰라. 뭐 옆에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혼자 다녔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뭐 침대에 막 꽂혀 있고 뭐 막 뭐 심박기 이런 거 달려 있고 그래서 삐삐 뚜뚜 환자 이상하다 간호사 달려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호출 콜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냥 그 대낮에 사람 진짜 많고 병원 의자 대기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소리 한 번 못 내고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 돌아다니지 TV 켜져 있지 하니까 내 소리 안 들리지. 근데 뭐 손도 안 올라가지? 못 걷잖아. 못 일어나지? 숨이 안 쉬어지지? 그러니까 바로 근데 정신 멀쩡하지? 눈도 멀쩡하지? 간호사 의사 돌아다니는 거 다 보여. 내 옆에 사람 있는 것도 보여. 근데 사람들 그렇게 병원 의자 앉을 때 바로 옆 사람이 안 앉고 그냥 의자 좀 띄어앉잖아요. 두 칸, 세 칸씩 띄어앉잖아. 그러니까 내 바로 옆 칸에는 또 빈 자리인 거지. 근데 나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안 앉고 몸이 힘드니까 이렇게 기대게 되잖아.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눈만 깜박깜박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병원에서. 어이가 없죠. 병원에서. 동네 병원도 아니야. 세브란스. 그때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온라인에서 몇십만 명이 내 게시물을 보고 읽고 내가 몇 천 장, 몇만, 지금까지만 찍힌 장수는 몇만 장이겠지. 몇백 개의 사진을 찍고 올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인사해주고 온라인에서는. 근데 그리고 내가 여태껏 그렇게 건강했고 그렇게 잘 움직였고 나는 근데 다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여기는 병원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저기요 이렇게 했는데 무시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못해서 이러다 근데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야. 이러다 내가 넋을 놓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손을 올렸어. 하니까 손을 올리니까 그제서야 간호사가 보지. 근데 간호사가 내 손을 올린 날 보고 내 얼굴 보니까 내 얼굴이 정상이 아니잖아. 그니까 어머 이게 간호사가 뛰어와. 그래서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제가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막 진정하시라. 환자분 진정하시라 이렇게 하고 휠체어 가져와서 휠체어에 막 병원 관계자분들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어떻게 해서 앉혀주셔가지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뭐 그때 뭐 그때 좀 이러면서 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쨌든 숨은 쉬고 얘가 정신은 있으니까 뭐 동공 확대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잃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애초에 환자니까 여기 온 거고 대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 또 대기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다가 기진맥진하고 이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잠깐 기절했었던 것 같아. 내 옆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지. 휠체어 해가지고 복도에 혼자 그러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애초에 병원에 혼자 왔는데 택시 타고 병원 같이 가줄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기절했는지도 모르고 뭐 시계를 볼 수도 없잖아. 언제 기절했는지도 몰라. 나부터 잠깐 기억이 안 나. 잠깐 기절했었던 것 같아. 그게 좀 마음이 놓여서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잠들었는지 아니면 막 힘들어서 기절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몰라.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블랙아웃 있잖아요. 탁 하고 그리고 나서 어찌저찌 뭐 제 순서가 넘어가는데 또 다시 순서를 넣어줬는지 어쩐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의사를 보러 갑니다. 보러 가서 얘기를 또 하는데
너는 너무 정상이다. 너 다 건강하다. 너 내가 다시 분석해보고 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네 검사 추가 검사 네가 해달라고 하는 거 또 해보고 무슨 의자에 침대 같은 데 묶어놓고 세운 다음에 뭐 또 뚜뚜뚜 뭐 보는 거 있거든요. 그 이상한 뭐였더라? 그것도 있었어. 근데 막 하여튼 침대 같은 데 묶어서 누워요. 침대 위에 누워요. 그리고 침대에다가 막 그 엄청 딱딱 다 묶어요. 그 다음에 그 누워있는 침대를 이렇게 일자로 세워. 그 다음에 무슨 기계로 뭐 측정을 하거든요. 제가 그 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그 이상한 검사도 추가로 했어요. 정상이래. 약간 야 이 검사는 좀 약간 깐당깐당하긴 하다. 뭔가 좀 약간 뭔가 이상하긴 하다. 그치만 범주는 정상 범주 아니다. 너 정상이다.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뭐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랑 몸에 마비가 오는 거랑 구별 못 하겠어? 이게 안 되는데? 못 걷는데? 내가 그걸 구별 못 하겠어. 자결통이 온다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거 내가 안다. 아니다. 다르다. 내가 스트레스나 공황이나 이런 것도 다 겪어봤는데 분명히 다르다. 했더니 그때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신경이랑 자가 면역 질환 쪽은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모른다. 미안하다. 모른다. 근데 검사 결과 전부 다 정상이다. 너무 정상이다. 차라리 깁스를 하지. 그 다른 병원에 갈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브란스에서 모른다는데 뭐 어딜 가? 그 누가 내 주변에서 무슨 병원 가보세요 권유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는 그때 아 이런 최고의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어딜 가도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취급을 받겠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내가 아픈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 나를 아프게 한 그 식당 주인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너희 식당에서 나온 음식 먹고 이렇게 된 거다. 정확히 그때 이렇게 됐다. 그때 그렇게 돼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네가 이거는 원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그 변호사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변호사한테 식당 주인 개소리 하지 말라고 소설 쓰지 말라고 법대로 하시면 맘대로 해보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정확히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뭐 이거 보상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변호사분한테도 보상이면 치료비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치료받고 그런 걸로 하려면 병원에서 정확한 소견서가 있어야 된대. 너는 무슨 병이야? 라고 병명이 있어야 돼. 너는 무슨 무슨 병이야.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은 이거야.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병명을 모른다잖아. 병명을 모른다잖아. 나보고 건강하다잖아. 그러니까 이걸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이 없지. 답이 없어. 그냥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 뭐 도의적으로 저 죄송합니다 이런 말조차 안 했으니까 네, 병명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누가 차에 치였어? 다리가 부러졌어? 병원에 갔어? 골절상, 깁스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 내가 회사 못 간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모델은 월급을 안 받잖아. 내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뭐 광고며 뭐며 이런 거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내가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오픈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내 소득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내가 오픈했을 때 얼마의 매출이 나오는지도 증명할 방법이 없고 내가 무슨 병으로 아팠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까지 노답일 수가 있나? 이렇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응. 무력감이 엄청났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떡하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때. 아파서 활동을 못했지만 정말 바빴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어, 원이 그게 맞지. 원인이 뭐였냐면, 어떤 식당을 갔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식당 수요미식회에 나온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예요. 동네 국밥집 이런 데도 아니야. 합정역에 되게 유명한, 합정역 딜라이트 스퀘어에 들어가 있는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예요. 수요미식회에도 나왔거든. 내가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지랄할까봐. 근데 거기 내가 식당을 거기서 고른 것도 아니야. 내가 그 메뉴 고른 것도 아니야. 나랑 같이 밥 먹자고 한 사람이 그 메뉴 그 식당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스튜 같은 거를 같이 나눠 먹고 있었어. 근데 그 스튜니까 수저로 떠먹잖아요. 그래서 수저로 떠먹다가 랜덤 게임에서 그냥 내가 걸린 거야. 정확히 50대 50의 확률에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인스타 스토리도 이것저것 올렸죠. 몸에 힘이 안 들어간다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뒷목이 뜨겁네. 아씨, 다치고 나서 이래 뒷목 뜨겁고 아픈 거. 그래서 진짜 제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한 이게 1.5cm? 2cm? 그때 실제 크기로 그 정도 되는 되게 뾰족한 칼날 모양의 되게 뾰족한 가시 같은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음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프니까 떠먹잖아. 스프를 떠먹었는데 그게 목에 걸린 거지. 근데 그게 너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더라고. 그거 찌르니까 살이 그 아예 그어지겠더라. 살점이 아예 찢어서 그어지겠더라. 아무튼 그래서 그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게 목에 걸렸으니까 망정이지. 그 넘어갔잖아요. 식도 타고 넘어가면 식도 열상으로 가잖아. 아니면 창자로 가잖아. 그럼 수술해야 돼 그거. 그거 절대 소화될 수가 없는 거였어.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였거든. 되게 날카로운 거. 그 얇은 플라스틱이 짜잘짜잘하게 깨지면 엄청 칼날처럼 짜짝짜짝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 들어있었어요. 쓰레기 조각,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 같은 게. 그게 왜 스튜에 들어있냐고. 그 지들이 뭘 잘못한 거지. 왜 하필, 근데 뭐 동글동글한 플라스틱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왜 플라스틱, 되게 얇은 플라스틱 밟아서 깨지든지 차 바퀴에 깔려서 깨지든지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면 이런 모양으로 자잘자잘하게 깨지는 거 본 적 있죠? 뾰족하게. 이게 국에 있었다니까? 모양도 딱 이 모양이었어. 진짜 이 모양이야. 나 사진도 있어요. 되게 뾰족하게. 그게 걸린 거지. 근데 그게 만약에 목을 타고 넘어가서 식도를 긁었으면 식도 열상인데, 식도 열상은 또 나중에 찾아보니까 치사율이 90%래. 거의 즉사한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지? 보니까 식도 천공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동맥이랑 가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그 자리에 피 터서 죽어버린대. 뭐야. 그리고 만약에 위로 넘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배가 엄청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겠지. 개복했을걸?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느낌이 오세요? 그 개복했을걸? 그게 소화가 됐겠어요? 아니 차라리 뭐 건더기가 있어서 씹다가 이렇게 됐으면 내가 뱉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잇몸에 박히든지, 뭐 치과라도 가게. 근데 제가 뭐지? 그 절대 소화 안 되는 조각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에요. 소화 절대 안 되고. 그거 그냥 유리 조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였다니까. 어이가 없, 어이가 없지. 네, 맛집이 아니라 지옥행 특급 급행열차 매표소.
그랬죠. 그래서 천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으로 들어갔고 그랬으면 뭐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랬으면 또 배를 열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장기가 망가졌겠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왜 음식이 있냐고. 근데 그게 목에 걸렸어요. 편도에. 그게 제가 편도에도 왜 걸렸냐. 제가 편도가 선천적으로 되게 비대하거든요. 그래서 편도염도 되게 자주 걸렸고 편도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좀 많이 크구나 라는 얘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어떤 수학과를 가도 어떤 이비인후과를 가도 아 편도가 되게 크시네요 라는 얘기를 늘 들을 정도? 살면서 항상. 그래서 편도 수술을 해서 잘라낼까? 그러면 좀 덜 아프겠지?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편도 수술을 안 했어요. 만약에 편도 수술을 해서 편도가 적어졌다면 목에 안 걸리고 fic도로 넘어갔겠죠. 아무튼 그 제 타고나게 비대한 편도에 그 파편이 박힌 거고 진짜 편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진짜 이렇게 박혔었어. 이렇게 이렇게 푹. 진짜 그랬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칼날을 목에 집어넣는 게 이런 느낌이겠다. 그런 느낌 내가 딱 먹고 냠냠점 꿀꺽 진짜 이랬었어요. 너무 아픈 거야. 그 과도 같은 거를 누가 목에다가 목구멍에 과도 같은 거를 넣고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하는 느낌? 과도 진짜 과도 같은 거를.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아파서 눈물도 안 나. 너무 아파. 아,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뭐 예를 들면 뭐 생선가시 걸린 것처럼 처음에 그냥 웃어 넘기지. 물도 마셔보고 밥도 먹어보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내가 살면서 목에 가시 걸리거나 아니면 뭐 목에 뭐 걸려본 적 한 번도 알약이나 이런 거 걸려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어요? 다들 한 번씩 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알거든 그 느낌이 뭔지. 근데 그 느낌이 아니야. 그 목에 내가 그냥 살면서 뭔가 걸렸던 그 느낌이 전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무슨 물도 마셔보고 물을 진짜 막 몇 컵을 거의 한 통을 다 마시고 근데도 안 돼. 밥을 삼켜보래 나보고. 밥을 삼키면 삼킬수록 뭔가 과도 같은 게 더 파고드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하는 느낌? 그 살에 찔러서 이렇게 쑤시는 느낌? 그게 목에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근데 그때가 하필 금요일 밤이었어. 금요일 저녁 8시? 9시?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열고 있는 병원 아무것도 없고 응급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응급실 가서 뭐라고 할 거야. 뭐 가시가 걸렸나? 이게 뭐지? 나 뭐 영문을 모르는데. 그러다가 119 부를까? 어떡하지? 이러다가 잠시만요.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해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네 이거 밥 삼키면 더 위험하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에 뭐가 걸리잖아요. 응급실 가세요. 저 재수없어서 그거 만약에 밥 삼키거나 그래서 진짜 재수없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저 장 열어야 돼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다, 뭐가 걸렸다, 밥 먹다 뭐가 걸렸다, 웃어 넘기면서 물 마셔라, 밥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거 웃어 넘길 일 아니에요. 그거 무조건 응급실 먼저 가세요. 응급실 가서도 응급실 내에서도 위급 환자로 분류해서 되게 빨리 봐준대요. 그 정도의 일이더라고. 근데 그걸 몰랐어. 몰랐지.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나라도 얘기해야겠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입을 열어서 보는데 저는 심지어 또 하필 그 턱관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안 되는데 그때는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어떤 미친 짓을 했냐면 핸드폰 라이트 켠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를 입에 집어넣었어요. 아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겠는 거야. 진짜. 그래서 입은 이렇게 하면 벌어지지 이렇게는 벌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집어넣었어. 입에 집어넣어서 라이트 켜고 사진이랑 동영상을 막 찍었거든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혼자서 여자 화장실에서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목구멍에 그게 박힌 사진이 있어요. 제 목구멍에 그 조각이 박힌 사진이 있어. 이거를 내 살아야 되겠으니까, 지금 응급실로 나발이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빼야 되잖아. 근데 이걸 잘못 빼면 안 된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고,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빼야겠어. 그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달랑말랑 달랑말랑, 편도 쪽 끝에, 여기 끝에 달랑말랑.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아까 핸드폰 화면으로 위치를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눈으로 감으로 귀파는 것처럼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토할 것 같지. 근데 토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가락이 또 되게 길어요. 농구공 잡거든요. 손가락 길어서 또 다행이지. 그 닿는 목구멍까지 손끝이 닿았어. 닿아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입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손이 들어가봤자 이렇게만 들어가지잖아요. 이렇게만 들어가지잖아. 이렇게 안 들어가지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목에 안 닿잖아. 목구멍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뽑을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편도를 긁었어요. 살짝, 살살살. 막 긁으면 안 되니까 손끝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뭔가 탁 걸린다. 이거다. 긁어가지고 빼냈거든. 말이 되냐 이게? 생존 게임이야 무슨? 뺐어요. 제가 뺐어요. 이거구나. 빼가지고 캑 하는데 세면대에 피가 팍팍. 그 뽑으니까 코르크 막에 뽑은 것처럼 피가 세면대에 팍팍. 그 사진 찍었나? 세면대 사진? 어이가 없는 거지. 그게 저도 됐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한 거지.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진짜 과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비벼 쑤시는 것 같았어.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칼날이 쑤셔지는 것 같았고,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너무 명확했어. 그 위치가. 예를 들어 뭐, 음, 레고 밟으면 막, 발 뒤꿈치 쪽에 레고를 밟았어. 이런 느껴지잖아. 아니면 신발에 돌 들어가면, 아씨, 검지발가락 쪽에 신발에 뾰족한 돌 들어가 있어. 이거 느껴지잖아.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손가락이 기니까 또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빼고, 네, 결국 뺀 거죠. 빼서 이거구나 씨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피가 막 묻어있고, 그 휴지로 이렇게 톡톡톡 닦아가지고 세면대에 피가 막 있어. 아씨, 어떻게 남들한테 미팬대에서 세면대 물을 쫙 해가지고 피 다 닦아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씨 어떡하지 막 보니까 뾰족한 그런 거였던 거지. 그래서 너무 단단한,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너무 기가 막혀. 그리고 심지어 색깔이 그 스프 색깔에 절여져가지고 아예 그 색깔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먹고 있었던 스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치찌개야? 그러면은 김치찌개 색깔로 아예 절여져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가 마지막에 툭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섞여 있었던 거야, 애초부터. 플라스틱인데 색깔이 그렇게 절여져 있었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분명히. 이게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아니 뭐 한 시간 만에 색깔이 이렇게 바뀌겠어요 플라스틱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를 그 페이퍼 타올에 이게 얹어가지고, 저기요, 이런 게 제 목에서 나왔다.
핸드폰 사진도 보여주면서 지금 저 피도 토하고 이거 제 목에 박혔던 거 사진이다. 이렇게 크게 목에서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진짜 죽을 뻔했다. 너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원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가 가져가서 본사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갔거든요. 나중에 변호사 전화해서 그래 뭐 사과를 못 하겠으면 알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다. 그거 원인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병명이라도 뭐 내가 왜 아픈지라도 알아야겠으니까 그 조각을 다시 달라 그랬더니 버렸는데? 버렸어. 누가 주래? 본사 얘기한다며.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쇼하지 마. 개소리 하고 있어 돈 달라고. 버렸다니까 그거? 연락하지 마. 그래,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예.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뭐가 나왔으면 반드시 증거를 그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건강에 위해가 있었다면 식당에 제출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정도로 유명하고 그 정도로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 정도로 광고를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면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대처가 나왔던 거지. 내가 생각한 동네 할머니 국밥집보다도 못한 대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본사에 보낸 게 증거를 피의자 손에 준 격이 돼버렸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답이 없어. 증거 없어졌지? 근데 내가 또 그 핸드폰 사진이랑 뭐 이런 거 다 제출했거든? 근데 그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봐봐요. 감염이야. 그러면 그 플라스틱에 있었는 뭔가에 감염된 것 같다. 그 플라스틱 조사하게 가져오라 이러는 거야. 없는데요? 그 식당에 연락해 볼게요. 그 플라스틱 주세요. 버렸어. 쇼하지 마. 이렇게 답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뭐 식당에 한두 번 더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사장님 지금 골프 치러 지방에 가 계신다. 저는 알바생이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사장 번호 받아서 이제 변호사분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되고, 제가 합정 딜라이트 스퀘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일 있고 1년 반 동안 그 근처 땅을 못 밟았어. 구역질 나서.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음식을 못 먹었어요. 진짜 토할 것 같아서. 지금도 막 울렁울렁 하거든요. 그쵸.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을 조져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마비가 진행돼서 지금 못 걷게 생겼고 재수 없으면 대소변 못 보고 이제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식당은 내가 회복하고 난 다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지. 마비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식당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당장 내가 식당에 집중하고 식당을 조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비가 더 진행이 되거나 악화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네, 그 가게 대박이죠. 저도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 그러니까 그 딜라이트 스퀘어 되게 좋아했으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그거를 저는 이제 다 제 인생에서 그게 없어졌죠. 언젠가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병이 됐고 그렇게 마비가
진행이 됐고, 그렇게 병원에서의 생활이 이어졌었고, 그래서 혼자 남은 저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매일매일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책도 한두 씩 읽고, 조그맣게 요리도 조금 해먹고, 근데 요리도 많이 못해 또. 이제 어떡하지?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조금씩 걷는 연습하고, 조금씩 책 읽고, 뭐, 뭐라도 해보는 연습. 집 앞 골목 갔다 오기. 조금씩. 오늘은 내 걸음 걸었어. 뭐 이런 거. 그 가족들 얼굴 더 많이 보려고 하기. 이런 거. 그동안 못 읽었던 책 읽기. 그런 것들 하죠. 근데 지금도 좀 뜨거워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뭘까 해서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가게가 아니라 창업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걷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된 게 2020년 1월에 그 창업 강의가 있었어요. 창업 공짜 무료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걷게 된 거지. 이젠 걷게 되면서 아 이제 이거라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가려고 했죠. 거기서부터 제 창업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또 이거 별별 얘기가 다 있네. 더 기가 막힌 거는 그쯤에 어머님께서 척추 수술을 받으세요. 되게 큰 수술이었어요. 굉장히 큰 수술. 어느 정도였냐면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다 마모되어서 나머지는 연골들 다 전부 긁어내고 척추 사이에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긁어내고 그 사이에 인공 삽입물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뼈가 드릴로 못을 좀 박아야 되는데 뼈가 모자란데 그래서 골반 뼈를 잘라서 척추 군데군데 이식하고 그 정도의 수술이었거든요. 어머니 수술 받으신 게. 근데 제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창업 준비를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 정도 수술을 하시게 돼요. 몇천만 원짜리 수술. 그래서 어머니 근데 그 수술을 또 갑자기 받게 되셨거든요. 수술을 언제 하기로 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갑자기 나 오늘 수술 받아. 갑자기? 그래서 심각해서 상태가 갑자기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에 그 정도도 그 전부터 간간히 다니시긴 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오늘 당장 수술 안 받으면 허리가 꺾여서 주저앉을 수도 있대.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수술을 들어가서 되게 대수술을 했는데 그때 창업 강의를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병상을 수술을 마치고 어머니 오시길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창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맞나? 만약에 어머니가 하반신 마비가 되시면 어떡하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걷기 시작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수술하시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장애 등급 판정이 나올 정도의 수술이거든요. 그거. 장애 등급 받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무슨 수술 예고를 아침 메뉴 말씀하시듯이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 저 수업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병원 갔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지금. 지금 떠올리는데 아찔아찔하고 뒷목 뜨겁고. 제가 창업을 절대 쉽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니까 창업 시작하는 거겠지. 뭐, 집이 좀 사나 보다. 아니, 뭐, 젊으니까 뭐 쉽게, 이 절대 아니에요.
운동 다시 한 거 절대 쉽게 한 거 아니에요. 몇 달을 못 걷잖아요, 사람이. 근육이 다 죽어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었더니 출퇴근만 했더니 몸이 엄청 망가졌죠. 걷지도 못하잖아요. 근육이 다 죽어요. 뭐라도 해야겠어서 헬스장에 꾸역꾸역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음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가요. 가서 문 앞에서 열이 너무 나고 자결통이 너무 심하니까 울면서 되돌아오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고 그 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 걸음마 처음부터 배우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다시 시작했죠. 무게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머신 올라갔다가 힘들어가지고 무게 중심 못 잡고 그대로 굴러 떨어지고 바닥에 엎어지고 그랬었어요.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자. 일단 걷자. 일단 뭐라도 좀 하자.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러면 단순히 그런 가게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한번 도전해보자. 창업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강의라도 들어보자 했는데 또 어머니 수술하시고 근데 또 여동생은 결혼한다고 상견례를 해. 근데 집에 돈이 엄청 필요한 거야. 어머니 수술비, 여동생 결혼식비, 그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업한다고 헛소리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되나? 되게 다급한 거죠. 아버지는 또 퇴직하셨고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 내가 몇 달을 못했잖아. 일을 못 걸어서. 근데 심지어 그 와중에 일이 들어오면 또 했어요. 그 제 사진 보면은 수중 촬영한 거 있거든요. 그거 마비 회복해가면서 찍은 수중 촬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독한 년이지. 진짜 미친년이지 진짜 나도. 그 수중 촬영이 그냥 수중 촬영이 아니라 마비 됐던 걸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찍었던 수중 촬영. 그래서 그런 일들 하나씩 있고 그 투비 옥상 같은 데서 찍었던 투비 있거든요. 그런 그 폐건물에서 찍었던 투비도 그 다리 회복하면서 다시 찍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품 활동 하나 둘씩 하면서 몸 움직인다. 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운동도 다시 하면서 되는 것 같다. 되는 것 같다.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보자. 이제 한번 창업이라는 걸 해보자 하는데 또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랬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딛고 창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아무튼 보통은 이렇게 살지 않죠 아마 그죠? 네, 보통은 이렇게 살지 않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창업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것들. 근데 진짜 쉽게 했던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막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 바닥을 그렇게 기어다녔던 저는 정말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닥을 처절하게 기어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어디선가 정말 그랬던 것들을 저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되게 막 원래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저는 정말 처절하게 기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온 사람. 저는 정말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진짜 벌레같이 조금씩 조금씩 기어 올라온 그런. 벌레 보면 요만한 게 벽에 여기쯤에 붙어 있어. 그래서 근데 저기 가봤자 어디 가겠어 하고 잠깐 딴눈 팔다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잖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스펙타클한 인생 산막. 그 인생 첫 장은 스펙타클한 저의 학창 시절 이야기와 그 아이디어를 도난당했던 그 기획자가 되고 싶었던 그 꼬꼬마 대학생 유정의 삶, 선생님이나 기획자가 되고 싶었던 그 삶, 그게 인생 첫 장, 인생 2막. 이거는 모델이 되게 된 거. 그것도 모델이 된 것도 진짜 스펙타클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한번 아픈 다음에 제 3막 창업. 이제 저는 인생 제 3막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 뭐 이래? 약간 내가 오버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 다 이 정도의 삶을 사나?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다들 이 정도의 고난은 겪고 인내하는 건데 내가 좀 오버가 심한가? 약간 이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만 좀 유달리 팔자가 센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을 또 하고 막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는 허리를 굉장히 잘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게 힘드신 거 빼고는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리고 장애인 등급 카드도 잘 받아서 이런저런 쪽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 장애인 되는 거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힘들고 그래서 뒷목 좀 뜨거워지고 지금 또 뒷목에 약간 자결 느낌으로 좀 뜨겁거든요. 그런 거 과부하되는 거 빼고는 신체적으로는 되게 많이 회복을 했어요. 제가 인스타에 어제 올린 게 있는데 제가 레그프레스 180kg 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게 못 걷는 데서 거기까지 간 거죠. 벌레가 기어가듯이 하나. 학창시절 얘기도 되게 스펙타클해요. 저는 따돌림을 당했고 가정폭력도 당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도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 그러고 약간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겪어본 것 같아. 내가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어본 것 같아. 온갖 일들. 네. 기가 막히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냥 1시간 반 넘게 떠들었네요. 쉬지 않고. 인스타 봤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제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인스타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는 사진을 올려놓고 얘기를 하니까 글이 묻히는 거야. 그래서 아씨 나 유튜브 해야겠어. 얘를 꼭 해야겠어. 이건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벼르고 칼을 갈고 갈았죠. 그래서 창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나는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할 거야. 했죠. 그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만큼 극복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 그러려면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좀만 더 기다리자. 아프고 힘들었던 거 그때 더 멋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때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 그때 내가 이걸 이루고 나서 얘기를 하면 더 스펙타클하고 더 사람들이 더 잘 듣게 되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런 거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라이브만 하고 있고 편집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데 지금 편집 영상은 한 4-5개 정도가 쌓여 있고요. 이것도 편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분량이 많이 나오겠다.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몇 편,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누든지 해가지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랬네요. 그랬습니다. 그 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루시 언니 안녕하세요. 듣고 계셨구나. 최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제의를 진짜 많이 받았죠?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전부 다 거절했던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방송에서 섭외하지 않을 거거든. 막 예쁘게 막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빠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무슨 무슨 썰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려고 방송을 섭외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려고 섭외하는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해주는 장비, 해주는 매니지먼트를 받으면 나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방송을. 그래서 선택을 했어야 됐지. 그 사람 그런 쪽으로 매니지먼트를 받고 MCN을 들어가서 그런 방송을 빨리 시작할래? 아니면 네가 창업을 네 스스로 일구어서 네가 지원금을 받아서 네가 장비 세팅하고 네가 회사 만들어서 대표로서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렇게 네가 네 입으로 말할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어. 그냥 저는 후자를 골랐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골랐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하자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진짜 미쳤지 진짜 이런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저는 지금 이 마이크, 웹캠, 데스크탑, 뭐 지금 옆에 있는 조명이며 이 사무실 전부 다 정부 지원금으로 그리고 이런 각종 장비들 1,000만 원 이상어치 그거 다 정부 지원금 제 이름으로 제 아이디어로 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회사의 대표라고 저를 요새 소개하고 있죠. 열심히 했다 그죠? 열심히 했어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어요. 죽을까 그냥? 그냥 죽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안 죽고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 얘기가 진짜 많아 보이죠? 정말 많아 보이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모델 썰, 학창 시절 썰, 창업 썰, 그리고 뭐 저희 회사 콘텐츠로는 무슨 속옷이 왜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언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진짜 할 말 많아요. 저 정말 할 말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유튜브를 안 했냐? 이러려고 안 했어. 여태 내가 이 순간을 진짜 얼마나 빼빠지게 기다렸는지 몰라,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좀 벅차요. 벅차가지고 진짜 그만둘까? 진짜 그만할까? 뭐 진짜 이 생각 몇 번이나 하고 네,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하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멋지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여자 박찬호 씨네. TMI. 제가 LA에 갔을 때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 끝!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썰 얘기해 드릴게요. 다이나믹하죠? 그죠?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게 외모만 보고서 곱게 자란 집 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전 굉장히 흑수저고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었고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고요. 그 터닝 포인트로 창업이라는 인생 제3막에 도착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창업이 진행이 됐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카페벤을 여기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시 반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놈의 주둥이가 박찬호급 TMI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다다다 얘기를 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막 웃자고 막 재밌고 막 웃긴 썰 막 유튜브 웃긴 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썸남이랑 이런 썰도 아닌데 그 되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도 너도 야 너도 야 나도 우리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 주무세요.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썰 쭉 얘기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주무세요. 저 때문에 늦게까지 못 주무시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편집하면 좀 재밌게 나올 것 같다.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편집자님 화이팅. 영상이 2시간 가까이. 편집자님 화이팅. 편집자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주무세요. 들어가세요. 유튜브에 오시면 더 제대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스타 여러분 여기 제가 유튜브 고정해놨죠? 이 아이디 치거나 유정 엘리 치면 나옵니다. 아니면 제 인스타 상단에 제가 그 링크 고정해놨는데 그 링크에 유튜브로 연동되는 게 있어요. 거기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방송 체계에 잡혀가는 느낌 그리고 저도 방송에 뭔가 적응해가는 느낌이죠. 전 이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잡시다. 여러분들을 재워야겠어요. 안녕. 너무 고마워요. 안녕.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무세요. 비 오는데 조심히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던데 아직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촉촉한 주말 되십시오.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굿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